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의지가 쉽게 꺾이는 법이 없죠. 그러나 고결하고 의지가 강한 존재일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반동은 큰 법입니다. 그렇다면 신념이 단단하다 못해 다이아몬드의 경도를 지닌 울트라 슈퍼 똥꼬집 옹고집을 가진 존재들이 타락해버렸을 때 과연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될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위자르, 카오스의 가장 끔찍하고 충실한 종복, 일명 카오스 드워프. 그들의 황폐한 제국과 그 어두운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올드월드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 사우스랜드에 살던 난쟁이 종족 드워프는 세상의 끝 산맥 월드 웨지 마운틴을 따라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드워프 제국의 영토가 끊임없이 뻗어나가던 이 위대한 시기, 그 국경선은 마침내 황폐한 다크랜드의 최북단, 광활하고 척박한 고원지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몇몇 이민자들은 조른 우주쿨, 위대한 해골의 땅이라고 명명한 이곳에 어떤 이유에선지 매력을 느끼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을 고향으로 삼은 무모함은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들은 끝없는 악의와 어둠의 피조물들의 파상 공세에 시달린 끝에 본국과의 연락수단이 모두 끊겨버리고 완전한 절멸의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그들을 살아남게 도와준 존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카오스의 신, 어둠의 아버지 하슈트였습니다. 그는 피와 재물을 대가로 어둠의 가장 내밀한 비밀과 그 주술들을 전수했으며 이 지식들은 드워프의 정교한 기술력과 결합해 마그마 캐논이나 아이언 데몬과 같은 악마의 힘이 담긴 끔찍한 병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절실한 순간에 자신들을 구원한 하슈트를 섬기기 위해 드워프의 문화와 관습을 점차 포기하고 이 난쟁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점차 다른 존재가 되어갔으니 바로 카오스 드워프의 탄생입니다. 당연하게도 드워프들은 이 뒤틀린 친척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곧 치욕이며 그들에 대한 조롱이고 원한입니다. 스케이븐이나 그린스킨이 쳐들어오는 것은 연례 행사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어도 카오스 드워프를 눈앞에 마주한다면 온몸에 솟구치는 증오와 치욕으로 부들거리는 드워프를 당신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조차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일 테니까 도끼 맛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드워프 앞에서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카오스 드워프도 마찬가지라서 그들이 납치하거나 사온 노예 중에서도 바로 이 드워프들에게 가장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슈트가 이 특별한 재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편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카오스 드워프는 다크엘프와 같이 수많은 노예를 거느린 노예 제국이며 그 충당을 위해 주기적으로 주변의 영토를 습격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홉고블린인데요. 오크보다는 똑똑하고 인간보다는 끈질기며 오거보다는 협력적인 가장 이상적인 종복들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지 못해 단결이 안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반란의 위험이 적죠. 그런 카오스 드워프조차 결코 노예로 부리지 않는 종족이 있으니 바로 스케이븐입니다. 이 교활한 주인간들은 언제나 노예 사이에 첩자나 역병 같은 걸 심어두어 몇 번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예 반란이나 스케이븐의 공작지를 모두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큰 피해를 입힌 전설의 노예 군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500년 전 탄생한 블랙오크입니다. 좀 모자란 오크를 더 똑똑하고 쓸모있게 만들어 부려먹겠다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설어들의 이 뒤틀린 오크 개량 실험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리는데요. 오크라는 이 호전적인 종족에게 완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이 녀석들은 개선된 육체와 두뇌를 여지껏 본 적 없던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 데 활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카오스 드워프 제국은
완전히 멸망할 뻔하죠. 홉고블린의 배신만 없었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끝 산맥과 비통의 산맥 사이에 자리한 다크랜드는 협곡 사이로 용암이 흐르고 탈의 악취가 평원에 진동하는 화산지대로 어떤 생물도 살아남기 힘들어 보이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이 풍경 속에 털을 잡고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황량한 대지 밑으로는 드워프라면 누구나 탐낼 각종 보석과 광물이 풍부해 카오스 드워프의 흉악한 제국이 세워질 기반이 되었습니다. 졸은 우주클은 앞서 소개드렸듯이 다크랜드 최북단에 자리한 고원지대로 최초의 다크랜드 홀드 우주클락이 자리한 곳입니다. 우주클락 남동쪽으로 흐르는 폐허의 강을 따라 내려가면 거대한 파멸의 폭포가 나타나고 이는 곧 카오스 드워프 제국의 가장 거대한 영토이자 중심지 자르 평원으로 이어집니다. 대지를 찢고 꿰뚫은 흉기처럼 마구잡이로 솟아난 첨탑들과 거대한 용광로들이 열을 지어 세워져 있으며 그 거대한 공장과 제조소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그 대지는 까맣게 변질되었죠. 무엇보다 이곳에는 카오스 드워프의 심장, 황폐한 불의 도시 자르 나그른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드워프의 소설어 데몬 스미스들이 세우고 통치하는 도시로 하슈트의 신전을 수호하는 돌연변이 불 겐타우루스를 비롯해 불명예를 씻기 위해 달거진 가면을 착용하고 살갗을 태워가며 전장에 나서는 임페르날 가드,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악마와 결합된 끔찍한 전쟁 병기들이 이 거대 요새를 방어하고 있죠. 당신이 이것들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전설의 용사라면 이제 데몬 스미스들의 최종 병기 노예 악마 크다이를 만날 차례입니다. 가장 위대한 데몬 스미스만이 창조한 이 존재들은 반은 악마, 반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껍질만은 각종 카오스 드워프제 갑옷과 병기를 통해 구속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차갑게 식어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타오르며 전장을 지옥으로 만드니 참으로 끔찍하고 편리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워프의 기술력과 악마의 파괴력을 모두 사용하는 카오스 드워프가 그만큼 사기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소설어들은 선천적으로 마법이 맞지 않는 드워프 태생이므로 저주처럼 점점 몸이 돌로 변해버리고 안 그래도 인구가 적은 드워프에서 떨어져 나간 분파이기에 그 수가 무척 적어 노예 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스케이븐의 워프 병기들과 카오스 드워프의 악마 병기들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증명해준 것이 바로 500년 전 드라켄 무어에서의 전투입니다. 서로의 악마, 병기, 마법들이 불을 뿜자 즉시 그 일대는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1년 동안 마법의 폭풍이 사라지지 않았죠. 생존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카오스 드워프의 전사가 한 말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전사들이 죽어갈 때 그림니르는 어디에 있었지?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발라야는 뭘 했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한 건 구름니가 아니라 위대한 하슈트였다. 누가 배신자인가? 우리를 광기와 죽음 속에 버려둔 동족이란 것들?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우리들? 심판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승리자는 저 나약한 조상신의 졸개들이 아니라 어둠의 아버지 하슈트의 자손들일 것이다.